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다룬 책 카르마 정화와 깨달음을 위한 심리치유 앤드 마음 공부 개정판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이 책이 저자분이 최면 심리 상담, 또 불교 명상 심리 상담 이런 배경이 있으셔서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뭐랄까 일상에서 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 있잖아요. 이게 많은 경우 외부 상황 그 자체보다는 혹시 그 마음 씀씀이 용심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용심. 책에서도 내 욕심 때문에 괴롭다 이런 소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 방식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문제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반응 패턴이나 욕심 이런 데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문제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과 나 자신을 딱 붙여서 생각하는 거, 동일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 그럼 그 반응이나 생각, 감정은 다 제 개인적인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이 책에서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순전히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저기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습관, 아니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만져서 잠시 생겨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아, 인연에 따라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 고유한 게 아니고요. 네, 일종의 카르마적인 패턴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핵심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 나는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그거 정말 관점 전환인데요. 생각이나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니? 그럼 그렇게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그럼요. 책에서 EFT라고 감정자유 기법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EFT요? 그건 뭔가요? 네, 몸에 특정 경혈점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몸을 두드리면서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엄청 불안하지만 이런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손날 같은 특정 부위를 두드리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나 상체의 다른 경혈점들을 두드리면서 이 불안감 이런 식으로 연상 어구를 반복하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몸을 두드리면서 감정을 말로 인정한다. 네, 이걸 하고 나면 감정의 강도가 좀 누그러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신체적인 자극이랑 감정적인 수용을 결합하는 원리인데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는 그런 숨겨진 마음, 심리적 저항 같은 걸 먼저 다루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걸 넘어서 이 책에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실 그게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이나 감정의 묶음. 이걸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마음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가만히 알아차리는 더 깊은 차원의 의식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의식의 구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비유하자면 영화 스크린이랑 그 위에 상영되는 영화 내용 같은 거예요. 영화 내용은 계속 바뀌잖아요. 슬펐다가 기뻤다가 무서웠다가. 그게 우리 마음이라면 스크린 자체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늘 그대로 있잖아요. 아, 그 변하지 않는 배경, 알아차림 자체. 그게 바로 의식이고 어쩌면 우리 본질에 더 가까운 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있다는 그 알 자체요. 아하. 그러니까 스크린이 나이고 영화 내용, 즉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경험일 뿐이라는 거군요. 이걸 탈동일시라고 하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탈동일시. 아,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감정에 덜 휘둘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감정을 나만의 문제로 끌어안고 끙끙대는 대신에 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하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면 훨씬 다루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이게 평온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볼 때 내 아버지, 내 친구, 내 상사 이런 역할로 딱 규정해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냥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는 똑같은 한 사람, 한 인간 존재로 먼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가 줄어들고 좀 더 연민의 마음을 내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아, 역할 이전에 그냥 한 인간으로 확실히 기대치가 낮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이 타인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있잖아요. 그걸 꼭 악의에서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 잘 몰라서, 즉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의가 아니라 무지로 본다. 와, 이건 정말 관계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비난보다는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어요. 맞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 공부 원칙들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책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마음 공부는 자기에게만 적용하기.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남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너도 이렇게 해봐 하기보다 이 모든 통찰과 방법들을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의 도구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저항하기보다는 좀 더 수용하고 삶의 흐름에 그냥 맡기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통제하고 바꾸려는 그 에고의 투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맡기기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라는 건 외부 환경을 바꾸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안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내면 작업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책 말미쯤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 네, 우리가 보통 괴로움을 없애는 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무언가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더 깊은 차원의 평화나 자유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